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도 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의 재심 재판이 피고인 사망 후 시작돼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당시 현장에서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법원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톤 화물차가 굽은 도로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저수지를 향해 달립니다. 다시 한번 내달리는 화물차. 이번에는 저수지 앞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재심재판 현장 검증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심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이 차를 몰고 저수지로 추락하기 직전 운전대를 조작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당시 수색 구조대원들도 현장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속에서 라이트를 비춰가면서 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 전진을 했을 때 차 뒤에 적재함 하단에 있는 후방 난바판이 바로 정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40대 남성 장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저수지로 추락해 조수석에 탄 장 씨의 4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8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장 씨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등과 함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지만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지난 4월 2일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재심 재판은 지난 4월부터 피고인 없이 시작됐습니다. 당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억울함을 한을 풀어드리는 게 또 남은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재심 재판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수법으로 값싼 선박용 경유를 차량용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경유만 4,200만 리터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탱크로리에서 기름 잔유물을 빼냅니다. 붉은색을 띠는 기름이 나오다가 점점 색이 노랗게 변합니다. 좀만 하면 맑아질 것 같아. 선박용 경유를 담은 탱크로리에 화학약품을 섞어 차량용 경유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처럼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총책인 전북지역 조직폭력단체 부도목 A씨와 가짜 석유 제조 전문가 B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하고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의 주유소 25개를 직영하며 가짜 경유 4,200만 리터, 580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붉은색의 선박용 경유에 이 화학약품을 넣으면 색이 바뀌어 차량용 경유처럼 보인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화학약품을 섞어 차량용 경유와 색이 같아지면 다시 정품 경유와 혼합해 판매했습니다. 이 수법은 기존 가짜 경유 제조 수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한 신종 제조 수법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정박 중인 선박의 선장들과 공모해서 해상유를 암암리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입한 해상유는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적한 이후에 이동하면서 일정 장소에 모여서 화학약품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였고, 이들은 가짜 경유를 팔아 시세보다 리터당 500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가짜 경유에서는 기준치의 32배에 달하는 황이 검출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미세먼지 발생이 최대 6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배출이 최대 7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경유를 주유한 차량은 결함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해를 유발하므로 가짜 석유 제품 판매에 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 장비에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MZ조폭을 포함해 20, 30대로 이뤄진 이들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자 경찰들이 진입합니다.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20대 남성. 잠을 자는 척 30분 동안 시간을 끌면서 휴대전화에 있던 증거물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갖고 와요. 집행해.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투자 사기 조직의 간부. 경찰은 남성을 포함해 가짜 코인 채굴기를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해시클라우드라는 채굴기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0여 명으로부터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들은 소액 투자를 이끌어낸 뒤 VIP 프로모션을 한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후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은 이들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특히 운영 총책의 집에서는 다량의 마약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서울과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를 포함해 대부분 20, 30대로 이뤄졌습니다.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친구 및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등을 모집해 범죄단체를 조직, 집단 내에서 총책, 관리책, 콜센터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20여일 만에 범행을 마무리하고 잠적한 이들은 사이트 이름만 바꿔 새 범행을 준비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일당 중 관리자급 7명을 구속하고 압수한 현금과 은닉 재산을 동결했으며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씨 사망 이후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경찰은 지역 언론사가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출처가 검찰이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지검과 경기 지역 모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경찰이 정보 유출자를 특정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신청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A씨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경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수사가 이뤄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인천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수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